안녕하십니까, 이용재입니다.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이번 기말고사에는 이론 중심으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지만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상담 기법 같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제 강조하는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라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신분석 상담입니다. 정신역동 상담. 이 이론 배경을 보게 되면 그 프로이드가 실제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치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정신의학이 나오게 되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인류의 학문과 문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었죠. 이 이론을 통해서 배우고 또 나가서 이제 그 이론에 반대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하여튼 대단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을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예를 들어 안나 프로이드는 그 자기 딸이죠. 딸은 그 자아 심리학, 자아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대상관계 이론, 그 하트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그 핵심 가정을 갖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성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그래서 융은 분석 심리학, 같은 무의식을 강조하지만 그런 그 분석 심리학으로, 그 다음에 아들러는 그 개인 심리학을 발전해 나갔습니다. 프로이드의 그 주요 개념을 보게 되면 인간과는 주로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그 초기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이 그 후에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초기 그 내용이 후를 갖다 결정한다고 본 거죠. 그리고 무의식적인 그 정신 과정을 상당히 중시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무의식적으로 잠재 있는 심리적, 성적인, 사이코섹슈얼한 그런 것들이 그 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봤습니다. 그 지형학, 먼저 처음에 그분이 연구할 때 지형학적 모형이었는데요. 뭐 경기도, 뭐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지형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의식은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 그 다음에 전의식, 의식 전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는 의식되지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드러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예, 여기 보게 되면 그 기억 같은 거 있잖아요. 당장 바로 의식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의식은 의식되지 않지만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수면에, 바다에 보게 되면 빙산이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 이런 말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의식이고 그 아래 잠겨 있는 거는 대부분 무의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이드가 연구할 때 이렇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해가지고 지형학적 모형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성격 구조 모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초와 이드, 자아, 에고, 초자, 수포에고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 원초와는 심리 에너지 원천이다. 쾌락 원리, 플레저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플레저 프린시플이죠. 쾌락 원리에 따라서 본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게 원초하다. 그 다음에 자아, 에고 죽겠구나. 응? 현실과 초자아의 그 제한을 고려해서 원초와의 욕구를 좀 잘 만족시켜줘야 돼. 만족시킨 정신기제. 원초화로 하여금 충동을 억제시켜야 돼. 네, 그리고 현실을 고려하도록 하는 그런 현실 원리에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세계가 타협을 해야 되겠죠. 네. 초자아는 슈퍼에고, 부모의 사회적 가치와 이상을 동일시함으로써 발달해 나갑니다. 이건 초자아는 도덕적 측면이 강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거죠. 예, 이런 초자아는 뭐에 의해서? 부모가 주는 상과 벌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보게 된 것이 성격 구조 모형이에요. 예, 여기 보게 되면 그림이 있죠. 이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면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본능, 이드, 그 다음에 초자아, 자아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아가 이드의 요구, 초자의 요구, 그리고 과거의 기억과 외부 세계 요구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키는 심리 기제가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게 되면 방어를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겉으로 있는 욕구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하여튼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디펜스 메커니즘이죠. 여기 보게 되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많이 배웠을 거야. 퇴행, 억압, 반동 형성, 투사, 승화, 부정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또 이런 내용을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출제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 주요 기법입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의 기본 욕구, 좌절, 부적응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유년기 신경증 원인을 집중적으로 이제 탐색하는 거예요. 아까 결정론이라고 그랬죠.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좌절과 부적응적인 내용 이런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끄집어냅니다.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해서 과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갖도록 그 다음에 내담자의 행동이 현실에 기초해야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 자아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드가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강화시켜서 개인의 인격 구조를 재편성해서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그러니까 초자아나 자아를 너무 그게 이제 커진다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자아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여기 보게 되면 자유현상, 꿈의 분석 이것은 이제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이제 무엇이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되는 건 무엇이든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게 자유현상 기법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 기억을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또 하나가 뭐야? 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꿈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욕구를 발견하도록 하고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도록 해주게 됩니다. 전이는 이제 과거 의미 있던 관계를 맺었던 주로 이제 부모님이죠, 그죠?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당했다든가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상담하는 분한테 거부적인 표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던 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럴 때 그분에 대한 소망, 기대, 감정 등을 치료 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것 이게 전이다. 상담을 왜 왔어요? 뭐 문제가 있으니까 왔겠지. 근데 그 아픈 것을 건드리게 되면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저항은 상담 진행을 방해하고 현재 있는 그대로 아프지만 그걸 건드리니까 너무 건드리니까 드러내기를 힘들어해. 그래서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 태도, 행동을 갖다가 저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기법이 해석을 해야 되죠. 자유현상, 꿈, 저항, 전이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이것들을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행동 의미를 객관적으로 규명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그 원인이 뭐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설명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주의기법 알아두세요. 이제 공헌 및 제한점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간사에 도입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현재의 행동과 증상이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이해하는 개념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이제 성적인 억압이 심한 19세기 말에 유럽 상류층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정상적인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을 갖다 이렇게 인간사에 도입을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큰 공헌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행동치료 넘어갈게요. 심리학에 보게 되면 이제 행동주의자 여기 행동이론의 클래시컬 컨디셔닝 아주 고전조건화, 조작조건화 여기 있습니다. 파블로프는 고전조건하고 손다이크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습이론, 사회인지론의 반두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 사회적 요인을 연구를 했습니다. 고전조건화는 이제 파블로프의 이제 실험이죠.
여러분이 들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고기를 딱 들려주게 되면 얘가 침을 흘려. 조건 형성 전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 다음에 2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반응이 없죠. 전혀 딸랑딸랑 하는 것이 고기랑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 근데 3번을 보게 되면 딸랑딸랑 먹이, 딸랑딸랑 먹이를 하게 되면 얘가 침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딸랑딸랑하고 종소리하고 먹이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는 딸랑딸랑 그 소리만 들려줘도 침을 흘리게 됩니다. 여기 2번하고 4번은 차이가 뭐예요? 거기 3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무조건 자극과 중립 자극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랑 먹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딸랑딸랑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예, 그죠? 이런 파블로브 연구가 있어요. 먹이를 보면 자동으로 타일 분비하는데 먹이 주기 전에 종소리를 들려주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줘도 침을 흘린다. 이게 이제 고전적 고나에 대해서 파블로프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공포증을 비롯한 많은 심리 행동적 병리를 설명하는데 이 고전적 고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작적 고나는 이제 손다이크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가 이제 스키너입니다. 스키너가 이제 쥐하고 그다음에 비둘기 연구를 많이 했죠. 극단적인 행동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행동을 보상과 처벌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둘기나 쥐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배가 고픈 비둘기가 새장에 갇힌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쪼았어. 근데 먹이가 나왔어. 그럼 원판 쪼을 때마다 먹이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먹이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쪼겠죠. 예. 그래서 쪼는 행동이 강화가 됩니다. 이 이론은요, 인간관이 다른 자연현상, 동물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 행동도 나름대로 법칙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통제하는 법칙이 뭐냐, 이걸 밝히게 되면 인간의 행동도 그게 어떻게 행동할지, 또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고칠지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수동적이고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인간관이다. 예, 이제 너무 인간의 의지나 선택 이런 걸 없이 이렇게 자동적이고 반사적이고 수동적이고 기계론적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인지이론이 합쳐져 가지고 자유의지와 선택을 강조하는 경향, 능동적인 측면도 고려하게 됐습니다. 이게 강화, 소거, 강화 계획, 일반화, 변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기본 개념적인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의 목표는 구체적인 부적응 행동을 없애버려. 그리고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적극적으로 지시적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치료자,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는 좋은 신뢰관계가 기초가 돼야 되겠죠. 여기 이제 기법은 주로 이제 체계 둔간법만 내가 시험에 내도록 하죠.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체계적 둔간법은 공포 및 불안과 관련된 부적응 행동,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둔간법 3가지가 있어요. 이완훈련, 불안이개표 작성, 체계적 둔간법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미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해. 그러면은 거미를 갖다가 직접 만지거나 거미가 몸에 기어오르는 건 아주 되게 공포감이 크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 개미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정도는 좀 약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약한 거로부터 여기 거미에 대한 생각이 그림해 보게 되면 10점. 나중에 거미가 자기 몸에 맨몸에 기어올라. 그건 아주 공포가 100점이나 되겠죠. 그래서 작은 거에서부터 아주 공포감을 크게 일으키는 것까지 쭉 위계표를 갖다 쭉 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주 작은 상상하는 거 정도, 사진 보는 거 정도에서 나중에는 실제로 기어오르는 거 정도까지 점차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갖다 인터넷이나 다른 데 봐가지고 좀 더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중심 상담이에요. 이거 로저스가 강조를 했어요. 로저스가 강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내담자는 스스로 성장하고 동기화할 수 있는
그런 자아 실현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최적의 환경만 갖춰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상담 단계, 지시적 단계가 아니라 비지시적 단계, 그 다음에 상담자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할 때 이제 이론 적용 단계, 인간 중심 단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한 이론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비지시적 단계 그런 연구를 하다가 내담자 중심,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이렇게 쭉 나갔어요. 인간관, 그 현사학적 장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나오겠지만, 주관적 경험을, 행동을 지배한다. 그리고 인간은 미래지향적이고 무한한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보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성격 구성 개념에 현상학적 장, 자기 개념, 자아 실현 경향, 가치의 조건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이건 책에는 없는데 제가 설명은 여기 그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외부 환경을 경험하게 되면 그거에서 평가를 내려요. 예를 들어 아이들 같은 경우, 꼬마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유를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 좋구나. 그 다음에 여기 흙을 만지다가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맛도 없고 뭐 뻑뻑하고 그래. 그러면 안 좋아. 이렇게 싫고 좋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싫고 좋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유기체가. 그러면서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어서 환경을 좋게 봐게 되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있고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그런 그 부모들은 가치를 조건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격려를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고 놀아. 그렇게 되면 약간 죄질하고 그러죠. 그 가치를 갖다 조건화를 시키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긍정적인 긍정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주는 걸 원해요.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는 걸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긍정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해. 그런 걸 맞춰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거는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자기 자신이 좋은 환경에서 갖추어져야 할 모습이 있고, 그러나 주위에서 사람들이 존중이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자기와 경험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면 불안이 생깁니다. 이게 불안이 바로 정신병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현실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 왜곡을 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방어기제가 나오는 거죠. 정신병리 방어기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셀프와 경험, 익스피리언스가 불이치할 때 이런 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상담자의 주 역할은 뭐야? 상담자는 이게 주가 아니야. 주어가 아니라, 그죠? 여기서 잘 되어갈수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상담자 역할이 없이 존재하는, 그게 더 좋다는 거죠. 여기 상담자의 역할은 어떤 기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서 스스로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근본 이론이 되겠습니다. 상담자 역할이 되겠습니다. 상담의 주요 기법은 공감입니다. 공감적 이해죠. 내담자의 감정에 빨려들지 않으면서도 내담자의 감정을 자기 감정인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체성을 상담자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담자에게 그냥 쑥 빨려 들어가 가지고 막 그대로 있다 버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도와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 줘라. 첫 번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한 긍정적인 존중이 되겠습니다.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깊고 순수한 관심과 배려로서 상대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태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판단을 시키게 되면 이건 옳아, 이건 나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무조건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조건적인 존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을 때 비소유적이어야 돼. 예. 이 사람은 말이야, 내가 도와줘가 치료를 받은 거야. 난 이 정도 실력을 올렸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단 말이야, 상담자가. 응? 진실성, 제뉴인니스라고 하는데, 상담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자가 순수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돼.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런데 그 기분 나쁜 표정은 얼굴에 드러나면서도, 예를 들어 내담자가 기분 나쁘시죠? 그랬더니 기분 안 나쁘거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얼굴하고 말 표현이 달라. 그럼 진실되어 보이질 않아. 그렇게 되면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기분 나쁘네요. 뭐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내담자가 이 상담자가 진실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담의 주요기법이 공감적 이해,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존중, 그죠? 그 다음 진실성, 이 세 가지. 이건 인간적인 상담의 중요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게슈탈트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형태주의적 상담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간관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인식이 지지되고 재건되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기 내부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할 수 있으면 self-regulation, 자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 전경과 배경이 있습니다. 전경은 어느 한순간에 초점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잔이라든가 이게 딱 초점이 되면 그게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죠? 뒤에 검은 거는 뒤로 들어가 보인다. 관심 밖으로 물러나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노파냐, 예쁜 그 처녀냐, 이렇게 아가씨냐, 이렇게 보일 때도 어디를 두드러지게 보이느냐에 따라 다르죠.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찻잔이냐, 사람 마주보고 있는 얼굴이냐, 이런 걸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교체가 자연스러워요. 찻잔인지 얼굴인지 초점을 옮기게 되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뭐야? 전경과 배경을 갖다 구분을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그림인데,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이야. 중간기사가 기말고사야. 기말고사가 겉으로 드러난 중요한 전경입니다. 그죠? 이런 때는 시험에 집중해서 여기다 올인을 해야지. 예를 들면 이번 시간에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물론 영어 공부 중요하지. 이건 방학 때 하고, 방학 때는 그걸 전경으로 하면 돼.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야. 기말고사 기간에는 뭐가 중요해? 우선 이제 내가 준 파워포인트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는 게, 그게 전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건강하지 못한 사람 말이야, 이걸 구분을 잘 못해.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림과 같은 이런 지각적인 전경, 배경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두드러져야 될 부분하고 그 두드러지지 않을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잘 구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는 거예요. 여기 미해결 과제가 게슈탈트 이론에서 중요해요. unfinished business. 완결되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불완전한 게슈탈트다, 이런 거야. 불완전하게 되면 사람에게 불완전하는 게 아니라 감정들이 나타나. 분노, 격분, 이런 것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려면은 지금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여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 파워포인트 가지고서 기말고사 준비하는 게 지금 여기야. 그 다음에 알아차림과 접촉. 인간의 삶은 잘 알아차리고 해소해 나가는 그런 것이 반복 순환되어 간다,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전경으로 떠오른 게슈탈트가,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이제 그 찻잔이 있었잖아요. 잔이 딱 드러났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초점을 갖다가 새카만 사람 얼굴로 봤어.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거야.
여기 찻잔하고 사람 얼굴하고 접촉점이 있잖아요. 거기 유기체 환경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배경은 밑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알아차려 가지고 흥분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람 얼굴이 이제 탁 드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배경, 에너지 흥분, 마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요. 상담의 주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할게요. 그런데 내가 시험을 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현실 참여하진 사람과 이런 우리 과거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야. 빈 의자에 있는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거야. 억압된 부분, 개발되지 않은 부분 접촉할 수가 있어. 빈의자 기법, 자기 자신과의 대화, 투사놀이, 역전 기법, 행동 연습 실험, 과장 실험. 예를 들면 감정의 깊은 부분을 명확하게 자각을 못하려면은 좀 더 과장되게 해야지 두드러져 보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그림 같은 거 그릴 때에도 어떤 예를 들면 대통령들 인상을 갖다가 막 이렇게 코를 더 크게 보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장해야지 그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 둘러보기, 느낌을 지속하기, 꿈의 작업. 여기 이제 꿈의 작업, 정신분석 같은 건 꿈의 해석, 꿈의 분석 뭐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게슈탈트는 그게 아니야. 꿈을 현실화하고 재현해줘야 돼. 그분이 이해되고 소화되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치료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의미 치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누구냐면은 빅터 프랭클이죠.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그랬죠. 그 수용소에서 그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났어?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인간 존엄성을 느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의미 치료라는 걸 갖다 이제 체계화시키게 됐죠. 여기 인간관, 그죠? 의지의 자유가 있단 말이야. Freedom of will. 인간 의지의 자유. 의미의 의지. Will to meaning. 삶의 기본적인 동기가 의미를 찾는 거단 말이야. 그죠? 의미를 찾게 되면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알게 돼.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은요, 창조적 작업으로 회복이 가능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을 통해 가능하고, 하여튼 이렇게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실존적 진공 상태에 있다. 지금 살긴 살아있는데 껍데기만 사는 거야. 의미가 없으면, 만약 병에 물이 없는 병처럼 빈 병이라 이거야. 사람은 지금 껍데기만 있다. 의미를 찾아야 돼. 사람들은 지금 의미가 없이 살고 있다. 그걸 갖다 실존적 진공이라고 봤어요. 여기 상담의 주요 기법 있잖아요. 여기 반성제거법 뭐냐면은 필요 이상으로 반성을 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야. 자기 의식에 벗어나 인생의 참뜻을 찾도록 하는 게 반성제거법이라 이거.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틱 대화법을 하고 패배의식 뭐 이런 거를 극복해서 태도를 고쳐라. 그런데 이제 호소기법이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은 반성제거 소크라테스 대화 태도 수정기법 이걸 갖다가 뭔 얘기인지 한지 모르겠어. 의해를 못하게 해가지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호소기법이 되겠습니다. 어필링 테크닉. 이렇게 의미 치료는 이 정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근원적인 치료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이에요. 현실 치료 가겠습니다. 현실 치료는 누가 한 거야? 글래서가 한 것입니다. 욕구를 깨닫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상담이 현실 치료예요. 이분은 누가 연구했어요? 글래서가 했어요. 현실 치료 좀 알아두세요. 모르면 글렀어. 글렀어. 인간관, 선택이론, 인간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그래서 현실 치료가 선택 치료라고도 그래요. 읽어보시고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올드브레인 생존에 대한 욕구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그 동물들에게도 생존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내 올드브레인에서 한 거고 구, 즐거움, 자유, 힘, 사랑 욕구는 새로운 우리 두뇌 바깥에서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차에서 하고 있거든요. 차에서 문 닫고 하니까 이게
호흡이 잘 안 되네. 잠깐 문 열고 닫을게. 응.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해야 돼. 현실치료 상담의 주요 개념 이해. 그래요. 여기 현실세계 지각 여과학이 현실세계의 자극을 갖다가 1차 순으로 지각 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뭐가 좋고 나쁜지 같이 여과를 해.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좋은 세계, 지각된 세계를 갖다가 두드러지게 되죠. 실제로 그 내 눈과 귀로다가 지각한 세계와 원하는 세계가 맞지 않을 때 이걸 비교하게 되고, 이 차이를 줄이고자 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게 현실치료 상담의 주된 내용이에요. 여기 전 행동과 이전 행동, 후 행동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체 행동, 토탈 비헤이비어란 말이야. 그 행동 체계가 있습니다. 행동의 목적은 뭐야? 원하는 것과 내가 얻은 것, 그 사이에 그 간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줄이는 게 행동의 목적입니다. 행동 체계에는 활동, 사고, 생각, 감정, 신체 반응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요 네 가지로 돼 있다. 활동 요소, 사고 요소, 감정 요소, 신체 요소가 있다. 그래요. 활동과 사고가 먼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나 신체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의학 모델을 거부했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 같은 건 과거 탐색을 되게 중시하겠잖아요. 이거는 과소평가했어. 뭐 과거가 중요하냐?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 지금 직면한 현실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에는 전이가 되게 중요하잖아.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죠. 그거는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상담가가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엄마랑 자꾸 다퉈. 말도 안 해. 이런 거 어떻게 치료할까? 현실 치료에 이거 지금 내가 이화를 드려준 거예요. 뭐 책에는 없지만 인터넷 다운받아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한번 좀 이해를 해보세요. 현실 치료 상담 목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라. 상담자의 역할은 뭐예요? 내담자가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상담자가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담자가 알아서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갖다 언제까지 할 건지 그것도 내담자가 지가 알아서 하라 정해야 됩니다. 계획을 완수를 못했어. 변명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계획을 수정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직면시킨다. 이게 현실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주요 기법 있잖아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질문 기법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은 사물이 아니고 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서 방해를 받는다고 보는 에픽텍투스의 그 옛날 그 학자의 말을 갖다 썼습니다. 기독교적인 견해도 있고요. 여기 그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는 처음에는 합리적 치료라고 그랬어. 나중에 합리적 정서적 치료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는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래빗 이론이라고 그러죠. 인간관. 여기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는 그 나중에 이거 나오게 된 인지 치료, 그거랑 아울러서 인지 치료의 주된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래빗 이 원리 보게 되면은 이것도 쭉 읽어보세요. 기본 개념은 우리가 사고하고 느끼는 거다. 중요한 거는 인지치료는 중요한 건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신념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기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상담은 무슨 원리야? A, B, C, D, E 원리. 여기는 A, B, C라고 그랬는데 주도 A, B, C, D, E 원리라고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선행사건, antecedent라고 그래요. 부모가 이혼을 했어. 그걸 보면은 이 꼬마아이가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우울해지잖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신념을 바꿔야 돼. 야, 부모가 이혼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비하할 필요가 없어. 하여튼 생각을 갖다가 그 논박을 해줘요. 디스퓨트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부모가 이혼했어도 내 인생에 아주 물론 그 힘들긴 하겠지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갖다 A, B, C, D, E 혹은 F까지 이 원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요, A, B, C, D, E가 다 F가 다
이게 그 영어야, 영어. 그 영어, 방학 동안에 영어 좀 해야 돼. antecedent, belief, consequence, dispute, effect, feeling. 이렇게 해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는 ABCD 혹은 약하게 ABCD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상담의 목표가 뭐야? 이것도 읽어보세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라. 사회에 동떨어지게 살지 말고 사회에 관심도 갖고.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꽉 막혀 있지 말고 융통성을 갖고, 이렇게. 그 다음에 쭉 읽어보세요. 너무 이상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비이상주의. 너무 그 필요 이상으로 아이디어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향 설치될 수가 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 과정. 이거는 A, B, C, D, E, F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냥. 이제 끝까지 왔네. 인지치료입니다. 요게 이거 18장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는요, A, B, C, D라고 알면 되고, 이 19 인지치료는 자동적 사고, 이게 중요해. 그렇게 알아두면 돼. 이건 아론 백이 얘기를 했고요. 이게 가장 최근에 개발된 기법. 인간관도 알아두세요. 이해하시고. 이건 A, B, C 똑같이 비슷하게 헷갈리는데 여기 자동적 사고 이거 좀 알아둡니다. 핵심 신념, 중간 신념을 통해서 자동적 사고가 만들어진다. 여기 자동적 사고는 뭐냐?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건 말이야. 의식 노력이 없으니까 자동적이라는 거지. 의식 노력 없이 자동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예를 우울증 환자들 보게 되면 인지 삼재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나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보고 세상은 매우 살기 힘든 곳이라고 이렇게 자신과 미래와 세상에 대해서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일어나. 이런 것을 갖다 자동적 사고라고 한다. 이건 아론백이 주장한 인지치료에서 자동적 사고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그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갖고 있어요. 인지도식은 뭐냐면은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틀이에요. 인지도식이고요. 그 틀이 역기능적이야. 그래서 기능적이지 않고 역기능적이란 말이야. 부정적이고 독특하고 이렇단 말이야. 기능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역기능 인지사고 도식이라고 그래요. 인지 왜곡입니다. 어떤 이건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 충분하게 근거 없이 성급히 결론을 내려. 중요한 내용은 무시하고 특정한 정보에 잘못된 정보에만 과도하게 기울여. 한두 번 사건으로 일반화를 해버려. 지나치게 자기 자신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흑백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 사고를 잘 하잖아. 이것도 잘못돼야 돼. 치료받아야 돼. 흑과 백 이런 식으로 뭐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두 가지 사고로 한단 말이죠. 이런 왜곡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인지도식을 검토해서 보다 적합하고 적응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치료의 주요 기법.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절대성에 도전한다. 항상 반드시 뭐 이런 극단적인 절대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요. 모든 게 어떻게 항상 모든 게 잘 될 수가 있어. 모든 항상 이런 말 쓰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제가 카페에 상담 이론 비교 분석표를 갖다 이제 올려놨어요. 그걸 참고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오. 물론 이게 제 건 아니고 인터넷에 한 거니까 시험 끝나면 내려야 돼. 하여튼 상담 이론 비교 분석표도 봐가지고 인간관은 어떻고 기법은 어떻고 치료법은 뭐고 이런 식으로 다 한번 좀 훑어보세요. 그래야지 전반적인 틀이 형성될 수 있잖아. 그래. 편안하십니까? 컴포터블해요? 상담을 해가지고는 결국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기말고사 발표하느라고 이번 학기 수고했는데 이 시험은 이런 이론 중심으로 낼 테니까 제가 지금 강조한 건 내용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볼게요. 수고했습니다.